마인드 스케치. 오늘 몇 잔의 차를 마셨나요? 몇 개의 종이컵을 사용했나요? 익숙하게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컵 하나가 썩기까지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은 30년, 아니 그 이상 오랜 시간을 남아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린답니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시작은 사소하고 작은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엘라니스 모리셋이 부른 땡큐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1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봅니다.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인천의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 마랩이죠.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페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요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많아서 기분 좋은 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무슨 날이에요? 아, 저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하거나 이모 삼촌들을 좀 잘 따르니까 예쁘다고 아이들 선물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네. 근데 비싸거나 뭐 값 나가는 선물이 아니라 과자, 사탕 이런 거를 직접 예쁘게 포장해 주시는데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보면 볼수록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지만 주는 사람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이 선물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물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곳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신께 선물 받은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선물 같은 마인드 스케치 유라 씨가 읽어주시는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서 마인드 강사로 활동 중인 조현진입니다. 강사 활동에 마인드 스케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딜레마에 빠져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바로 강사 활동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주부로 생활하다가 몇 년 전 마인드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저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도전했고 아이 학교와 남편 회사에 홍보도 하고 인성교육 강사 활동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지만 제 인생 중 큰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더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서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4년을 보냈는데 요즘은 너무 힘이 듭니다. 몇 달 전부터 강연 성과가 좋지 않아 강의법을 바꾸려고 액션러닝 토익토론을 배워서 바로 학교 강연에 활용했는데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강사 평가도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여러 곳에서 시도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의욕이 팍 꺾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춘기가 일찍 온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말수도 적어졌는데 아이가 동네 슈퍼에서 도둑질하다 걸려서 슈퍼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엄마가 마인드 강사인데. 이 때문에 남편과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아이를 잘 못 챙겨서 저렇다며 다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도 아이도 가정도 모두 실패한 기분이에요. 이제껏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살았는데 막상 제 인생이 실패하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오늘은 마인드 강사분의 사연이라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에 공감하는 강사분들 많으실 것 같죠? 네, 마인드 스케치가 많은 강사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도 꼭 도움이 되고 싶네요. 네, 고민 많이 하시고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오늘 저도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강사 활동하면서 한계도 많이 만나고 또 실패해서 좌절한 적도 많아요. 네, 강사님 오늘 솔루션 빨리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고 뼛속까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현진 씨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꼭 강연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감이 들게 마련이지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들 성공하고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똑바로 서서 잘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실패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건가요?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극복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실패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강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한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부터 2박 3일 교육을 위택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을 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한 번은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는데 차견적을 보내달라고 해서 버스 대여를 한 비용을 산출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견적이 아닌 타견적이었어요. 공공기관은 타견적이요? 예. 공공기관은 업체를 선정할 때 공평성 때문에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타견적인데 차견적을 주시고.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님께서. 또 한 번은 강원도 연수원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님이 말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그래서 제 귀에는 콩쥐파치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파치 교육이 도대체 뭐지?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콩쥐파치가 아니라 공직가치였더라고요. 공직가치. 네. 콩쥐파치로 진짜 들리는데요? 네. 빨리 해보시면 좀 콩쥐파치처럼 들려요. 네. 그때 심각하셨을 텐데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움이 됐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작은 실수지만 몇 해 동안 강사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현진 씨처럼 이 길도 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성공의 이유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본인의 성공 이유를 실패에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멋진 덩크슛과 정확한 3점 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전설적인 득점왕 마이클 조던이 어떤 실패를 거듭했을까요? 글쎄요. 어떤 실패? 네, 실패라고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농구 선수가 꿈이었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대표 농구 선수가 되어 곧 대회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학교 대표 선수가 될 만할 거야 라고 확신을 했는데 조던의 생각과 달리 대표 선수가 되지 못했어요. 같은 학년
친구가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조던은 집에 와서 혼자 펑펑 울었다고 해요.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정말 상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혹시 두 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이거 라디오 외에도 이제 꼬마 산타라고 그 애들 가르치잖아요. 네네. 네,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한번 이제 무대에 못 섰던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진짜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그 중학교 때 이제 육상 선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을 예. 했는데 간발차로 2등과 1등을 했는데 네. 심판은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1등을 한 걸로 오판을 판결을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좌절을 했죠. 분명히 내가 1등인데. 네. 네. 두 분도 아픈 실패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네네. 네, 그럼 그 후에 어떤 생각이나 결심의 마음을 가지셨나요? 다음 기회를 좀 노렸던 근데 좀 저는 예. 두려웠어요. 다음에 나가기가.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아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만할까? 아니면 다시 도전할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공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이 맛본 실패의 그날 그 기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조던 대신 대표 선수가 되었던 그 친구의 이름은 릴로이 스미스였는데 조던이 대스타가 된 이후에도 호텔에 투숙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에서 9,000번의 슛을 실패했고 약 300번의 경기에 패배했으며 26번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슛을 실패했다고 해요. 이 계속되는 실패가 내 성공의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실패도 아마 네네. 예. 실패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실패했을까, 또 어떻게 보완할까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마련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실패를 만난 그 시점 이후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실패를 대하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실패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현진 씨처럼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관점을 전환해서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느냐,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엔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알지만 사실 처칠은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으로 학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예, 초등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너무하셨네요. 예, 중학교 때는 영어 과목에서 낙제를 해서 3년이나 유급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가 국어인데도요? 네. 네. 예, 거의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결국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것도 2차례나 낙방을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노동당에서 21년 동안 의회 일을 했는데 성취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고요. 또 보수당으로 바꿔서 출마를 했지만 역시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를 네, 하셨죠. 그래도 총리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총리의 임명을 받긴 했지만 그 시기를 보면 독일이 순식간에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해서 이제 영국만 접수하면 이 나치의 세력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총리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처칠은 독일과 협상을 해서 전쟁을 피하느냐, 아니면 결사항전으로 싸워서 이기느냐,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노르망디 전쟁을 통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구하는 영웅이 되지요. 예, 처칠의 어록을 보면
피와 흙과 눈과 땀 외에는 내가 국민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대양에서도 싸우고 해안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처칠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처칠에게 실패는 약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좀 경험의 연속이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냥 경험, 자기가 나아가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떤 새로운 도전, 시작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처칠에게 실패는 포기의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얻는다. 현진 씨는 현재 만난 어려움들 또 실패를 포기의 시점으로 보고 계시죠. 처칠의 관점과 현진 씨의 관점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른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처칠의 또 다른 명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에게 적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때때로 어느 것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 이 말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인생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진 씨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은 현진 씨가 인생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진 씨의 현재 그 시점은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도약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는 거죠. 마음의 세계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죠. 어떤 과정으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승희 씨, 유라 씨는 어떤 쪽이세요? 과정을 중시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결과를 중시하는 쪽이신가요? 과정을 중시하다가도 결과도 그렇죠. 네, 둘 다 중요시해야 되는. 중요하죠. 네. 네. 저도 둘 다 중요한데 과정에 좀 더 지금 생각해보면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좋으면 좀 실패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야, 결과가 뭐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지. 네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우수한 성과, 좋은 결과. 하지만 잘 보시면 우수한 성과, 좋은 결과를 내야 결과에 되잖아야 돼요. 박수와 찬사를 네네. 받는 그렇긴 경우가 하죠. 너무 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예. 열매라는 결과물로만 우리의 삶을 판단한다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현진 씨는 강사니까요. 강연의 실력을 갖고 판단한다면 수많은 명 강사들 또 개런티를 많이 받는 그런 강사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럼 고민하시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인드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번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없이 거절당하고 비웃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창업하려고 하지 마라. 예,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좋은 열매 또 핑크빛 결과에 주목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회색빛 실패에 주목을 하죠. 이게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토양으로 삼는 겁니다. 시작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또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빠르게 인정하고 또 다른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나는 안 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절망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원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더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 잘 아시죠? 네네. 네, 들어봤어요. 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새 어머니를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되죠. 어머니가 어린 세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똑바로 서서 걸어 이것이 아닌 쓰러지고 넘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진이는 정상인보다도 더 큰 도전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요. 네네. 유라 씨, 수없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인형을 뭐라고 하죠? 오뚜기요. 오뚜기를 하죠. 네. 오뚜기는 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 알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무게중심이 밑에 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뜨려도 그 무게중심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요.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낮다는 말인데요. 실패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무게중심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껏 나열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낮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마음의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은 실패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실 강연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고요. 이게 가장 어려운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강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배에는 선박 평형수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네, 들어보네요. 저도 좀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잘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바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물을 가리켜 선박 평형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심한 파도가 쳐도 선박 평형수가 있으면 그 물이 중심을 잡아주어서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박 평형수가 없으면 배는 파도가 칠 때 쉽게 휩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심을 낮은 곳에 두면 실패와 시련이 파도처럼 닥쳐와도 그것을 수용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인드는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네. 실패는 어두움이라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는 성공의 토양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진 씨뿐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그리고 또 어떤 일에서든지 실패로 고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주목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 실패를 자신의 인생의 토양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현진 씨도 지금의 실패가 그대로의 실패가 아닌 이것이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을 또 수용하고 이겨낸다면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연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는 오늘 좌우명을 하나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그 좌우명이죠? 윈스턴 처칠이 네. 성공이나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실패할 용기를 가지게 한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전국에 계시는 강사님들께 많은 힘이 되는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실패를 여러분이 성장하는 토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어느새 또 마인드 테라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윤하가 부릅니다. 앨리스. 먼지 쌓인 책장 한켠에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웰빙 산업이 잘 되고 조금만 불편하면 약을 찾거나 몸에 좋은 것을 찾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몸의 소리를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왔던 방식은 과잉 증후군으로 번져 신체의 면역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독성 폐기물 방류, 오존층 파괴, 자원 낭비, 무차별한 동물 실험과 동물 포획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전 지구적 몸살에 관심을 갖고 자연주의를 표방해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더 바디샵의 창업주 아니타 로딕입니다. 아니타 로딕은 1942년 영국의 해변 도시 리틀 햄프턴의 한 이탈리아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근검 절약을 배웠고 자연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을 읽고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겪었을 서름은 보지 않아도 뻔하죠. 교사가 된 아니타 로딕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1960년대 평화를 외치며 세계를 떠도는 히피족이 되어 세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원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보곤 유엔의 구호 활동에 참여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고든 로딕과 결혼해 두 딸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피였던 남편이 아메리카 횡단 여행을 떠나자 찾아온 생활고. 결국 생계를 위해 1976년 브라이튼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열고 더 바디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바디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화장품 가게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가 잔혹한 자만이 살아나는 정글이라고 보는 캐캐 묵은 견해가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비즈니스는 책임 있는 자들만이 이끌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그녀의 경영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법인체를 뛰어넘어 사회에 깊숙이 관여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뜻입니다. 시작부터 남달랐던 더 바디샵.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매장한 벽면의 습기 자국은 녹색 페인트로 덮었고 병원에서 쓰는 소변 샘플 플라스틱 병을 싸게 구입해 라벨 스티커를 붙여 화장품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아니타 로딕은 라벨에 제품의 장단점을 모두 기재했는데 예를 들면 헤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에는 거름 냄새가 나지만 훌륭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렇게 대담하고 솔직한 설명은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패키지마저 넉넉히 구비할 수 없어서 그녀는 리필 용기 정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오면 필요한 만큼 화장품을 덜어 판 거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본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처럼 더 바디샵의 차별화된 전략은 영국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설립 6개월 만에 영국의 두 번째 직영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고든 로딕도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더 바디샵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빠르게 해외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더 바디샵의 사업이 안정되자 아니타 로딕은 인류 학자를 동반해 새로운 천연 원료와 화장품 제조 기법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각 지역 여성들의 피부 및 모발 관리 방식을 배웠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민간 미용 관리법에 대한 정보와 제조를 취합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원료를 발견했고 신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아니타 로딕이 운영하는 더 바디샵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원조가 아닌 교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정무역을 통해 세계 오지 원주민들로부터 천연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위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자아 존중, 인권 존중, 아동 인권, 환경 보호 캠페인 등을 펼치며 그녀는 지구와 태양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진정한 행동주의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됐습니다. 그녀가 바디샵을 창업하고 25년이 지난 지금 바디샵은 전 세계 1,800개의 매장에서 24개의 국어로 운영되며 8,400만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에는 더 바디샵 재단을 설립해 좀 더 체계적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인 5,100만 파운드, 약 880억 원가량을 더 바디샵 재단에 남겼습니다. 2007년 64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한 진정한 휴머니스트 아니타 로딕. 그녀의 죽음을 영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추모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 기업가의 삶, 그 이상을 뛰어넘어 세상에 정당하지 않는 것과 싸우며 평생을 힘쓴 한 개인의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제철 과일이 몸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회복을 돕는 딸기는 나른한 봄에 상큼함을 주죠.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수박과 피로회복을 돕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포도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찬바람에 기관지에 좋은 사과와 배, 겨울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귤이 있죠. 제철 과일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 구하기 쉬운 곳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마인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